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발 공부를 하면서 암기와 시차 복습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정말 개발 학습에 도움이 될까? 이건 확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무작정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이게 맞나? 라는 현타가 오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진행을 해봤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어떤 깨달음을 좀 얻었는데요. 오늘은 그거를 10가지 팁으로 정리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주 주관적인 제 의견으로만 들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0가지 팁 바로 빠르게 소개 들어갑니다. 첫째, 학습을 안 하고 복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실수인데요. 처음에 어떻게 카드를 만들어야 되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될 지식이 뭐가 있지? 그걸 다 넣어야겠다. 이러면서 막 평소에 이해하고 싶었지만 자세히 읽지 않았던 REST API나 아니면 메모리에서 힙과 스택, 뭐 네트워크 7계층, 디자인 패턴 이런 것들을 막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카드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런 많은 개념들과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 채로 넣은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다시 질문 카드를 봤어요. 그럼 네트워크 7계층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개방형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기 위한 표준 모델이다. 근데 개방형 시스템? 상호 연결? 제가 그거를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면 카드를 보고 답이 떠올랐다 해도 여러분이 떠올리는 기억은 그냥 그 답의 텍스트입니다. 그 텍스트가 가리키는 지식까지는 떠올리고 강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전에서 질문을 받거나 써먹어야 될 때는 벙치게 됩니다. 이게 안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시험 공부라면 그렇게 외워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개발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안키는 여러분의 공부를 대체하지 않아요. 안키는 복습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하나라도 배운 게 있어야 오늘 안키 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답은 반드시 직접 타이핑하세요. 저는 처음에 카드를 굉장히 빨리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복붙을 하고 싶었어요. 뭐 굳이 제가 쓸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REST API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구글이나 챗GPT에 가서 검색을 한 다음에 복붙해서 답으로 쓰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마찬가지 이유로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면 복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정말 이해했는지 느끼질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신 REST API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다가 직접 답을 타이핑을 하세요. 뭐 내용까지 다 직접 쓰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곳에서 답을 보고 가져오더라도 최소한 타이핑은 직접 하세요. 아니 왜 귀찮게 직접 타이핑을 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바로 그 수고에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의 언어로 답을 쓰게 됩니다. 내가 이해한 내용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답을 무작정 외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카드도 쓰지 마세요. 안키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좋은 자료가 많아요. 그 중에는 자기 덱을 공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카드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걸 다운받아서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카드는 여러분이 이해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학습을 가속시키고 싶으면 여러분이 학습한 그 내용을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카드를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이 양키라는 앱을 알게 되니까 뭔가 되게 신났어요. 나 혼자 비결을 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동안 책, 아티클, 강의 내용들 봤던 거 다 이걸로 복습해야지. 제가 봤던 온갖 내용들을 다 카드로 만들어서 수백 장씩 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인드를 가지는 순간 1번, 2번에서 말했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카드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카드를 잘 만드는데 시간을 배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결국에 쓰게 되고 우리가 경계하는 기계적 암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카드 개수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잘 만드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내가 이해한 내용으로 답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알고리즘 문제 풀이 아이디어를 카드로 만드세요.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알고리즘 문제 푸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안키 카드는 뭔가 교과서에 적힌 내용만 적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알고리즘 문제 공부하는데 써볼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써보고 이걸 내가 왜 진작 안 했을까? 여러분이 어떤 알고리즘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구현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를 카드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문제 중에 민스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요구 조건은 스택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O1의 최소값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고 풀었다고 칩시다.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는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두 개의 배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크기 순으로 담는 배열과 들어온 순으로 담는 배열. 이런 아이디어로 풀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풀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면 나중에 한참 뒤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못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암기 카드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요구사항이 뭐였죠? O1의 최소값도 구할 수 있는 스택을 만들어라. 그럼 이거를 질문으로 써요. 답에다가는 두 개의 배열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풀이 아이디어를 적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차를 두고 복습을 해주면 여러분은 이 풀이 아이디어 장기 기억으로 박히게 돼요.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강력한 도구 상자를 가지게 되는 거죠. 코트에 사실 자주 나오는 문제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알고리즘 문제를 풀면서 암키로도 그런 풀이 아이디를 계속 복습을 해주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면접 질문을 공부하고 꼬리 질문으로 카드를 만드세요. 제가 가장 암키 카드를 열심히 만들었을 때가 바로 면접 대비할 때였어요. 이 암키라는 게 모의 면접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면접 대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자주 나오는 면접 질문 리스트, 그런 거 인터넷에 엄청 많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걸 그대로 긁어서 카드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솔리드 원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요. 근데 이 질문을 작정하고 대답하려면 사실 책이 한 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뭔가 답을 쓰기도 되게 어렵고 공부 효과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깨달은 방법은 카드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꼬리 질문이 더 적합합니다. 솔리드라는 키워드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공부한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서 꼬리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ISP랑 SRP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든지 뭐 이렇게 돼 있는 클래스는 OCP를 지키고 있는 걸까? 요런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학습하기 좋은 카드의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소개했던 면접 대비 그 뎁스터디하고 안키를 같이 조합을 해서 그 스터디에서 받은 꼬리 질문을 안키 카드로 복습을 하는데 썼는데요. 완전 꿀조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개발 실력을 높이고 싶다면 실제 프로그래밍 중에 얻은 소스로 카드를 만드세요.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암키를 계속 하고 나서 느낀 점은 이론적인 질문과 실제 문제 해결은 좀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략 패턴이란 무엇인가, 뭐 멀티스레드의 장점과 단점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되게 교과서적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런 교과서적인 어떤 개념에서는 쉽게 암키 카드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진짜 실전에서 프로그래밍 실력을 늘리려면 좀 더 실전에서 얻은 소스, 배움을 가지고 암키 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코딩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 또는 어려웠던 부분들을 적어둔 다음에 그거를 코드로 만드는 겁니다. 뭐 팩토리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디에 둬야지 이게 서로 결합도가 낮은 코드가 될까? 여기서 분명히 클로저를 넘겼는데 왜 에러가 나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뒀다가 막혔던 부분들을 딱 뚫을 수 있는 지식들을 암키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막상 이걸 하려고 했는데 한참을 못했어요. 왜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코딩을 하면서 자잘자잘하게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나중에 그걸 떠올리려고 하면 그런 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암키를 좀 더 잘 활용하고 싶다면 코딩을 하면서 예상대로 동작하지 않았던 부분들 디버깅 과정을 기록해 놓으세요. 특히 이미지를 캡처해 놓거나 코드를 복사해 놓는 거 되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걸 보면서 원인을 탐구하면서 그게 왜 어려웠는지, 그럼 내가 뭘 알았으면 됐는지, 그런 걸 가지고 카드를 만들면은 실제 실력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로우라는 개념을 헷갈려서 그랬다고 합시다. 제가 만들고 싶었던 레이아웃을 딱 캡처를 해서 카드를 만들고, 이걸 만들려면 여기에 그로우를 몇으로 줘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만드는 거죠. 이런 카드들이 훨씬 더 실제 실력에 도움이 되는 카드입니다. 개념적인 카드들보다 조금 더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최근에는 저는 이런 카드의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일곱 번째,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모아서 안키로 캐싱을 하세요. 자주 사용하는 메서드, 자주 보는 함수, 자주 사용한 단축키 등등, 저는 이런 것들은 되게 사소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암키로 만들지 않았었어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코드를 읽을 때 장기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터라든지 리듀스 같이 어떤 함수명만 보고도 이 함수가 무엇을 하는지 이미 외우고 있다면 그 필터나 리듀스가 들어간 코드들을 훨씬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겠죠? 물론 모르면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죠. 하지만 그게 자주 반복되면 컨텍스트 스위칭을 만들고 속도를 낮추게 돼요. 여러분의 멘탈 에너지를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코딩 속도와 또 코드 읽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주 쓰는 함수들, 자주 쓰는 기능을 카드로 만들고 복습해두면 좋습니다. 이거는 깊게 이해할 필요는 적지만 자주 반복해서 장기 기억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의 코딩 생산성을 쭉 높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캐싱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주 사용하는 코드는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숙달이 되면 당연히 자주 사용하는 거는 그냥 알아서 외워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처음 시작할 때나 숙달되지 않은 환경일 때는 이 암키를 가지고 그런 적응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뭐가 적혀 있는지 떠올리지 말고 내가 그 질문을 받고 아는 것을 떠올리세요. 계속 암키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 질문 카드 뒤에 뭐가 적혀 있는지 말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엄청 다릅니다.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연습을 할 때 최대한 답이 아니라 그 지식을 떠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시차 복습의 효과는 결국 내가 그 지식을 꺼냈을 때 생겨나거든요. 단순히 여기에 뭐라고 내가 답을 적었지? 라는 사실만 떠올리게 되면
지식의 활용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시도하는 방법이 답을 딱 키워드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만 써놓으면은 내가 기계적으로 답을 말하는 느낌이 좀 덜하고 그때그때 다르게 하되 답을 보고 키워드가 다 포함되어 있는지만 보는 거죠. 아니면 같은 내용을 다른 질문으로 여러 번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답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해한 바를 떠올리려고 좀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홉 번째, 목표를 낮게 잡으세요. 제가 시행착오로 겪었었던 부분을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암기는 갑자기 다다다다 만든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해야 됩니다. 학습한 내용만 복습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학습한 내용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실제로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 학습을 하는 과정에 이 암기를 하려면 그거에만 시간을 많이 쏟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매일 1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하시고 목표는 최대한 낮게 잡으세요. 제가 암기 좋다고 어그로를 끌긴 했지만 이게 막 머리를 핑핑 돌려주는 공부 잘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하루에 한 10분씩만 투자를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3개월은 가져가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표를 낮게 잡고 꼭 길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 암기 기록을 공개적인 곳에 올리세요. 매일매일 꾸준히 할 때 되게 좋은 팁이 있어요. 바로 공개적으로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왜 인스타 보면 막 샵 오운환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도 암기 할 때마다 오안완 하세요. 왜 굳이 남들이 관심 없는데 뭐 이거 자랑해서 뭐해? 그래도 한번 꼭 해보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감정적인 동물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정적인 강제성과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암기를 초반에 시작했을 때 기타브에다가 매일매일 암기한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한 4달 정도 거의 매일매일 올렸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날짜를 써놓으니까 마치 그 깃허브의 잔디처럼 날짜가 하나 빠지는 게 아까워가지고 힘들어도 하나라도 하고 자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10개 팁을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개발학습에 도움이 되는 제 다른 영상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